자, 18-2차 대체 비용 리스크. 미래 특정 일자에 종료될 거래에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리스크를 이제 대체 비용 리스크라 합니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나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장 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한 예로 외환거래 최종 결제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 파생 상품을 계약하고 돈 거래를 해지하기 위해서 C은행과 다른 금리 파생 상품을 계약했다가 결제 전에 C은행이 파산으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은행은 대체 비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사가 파산을 해서 결제 불이행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 비용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에 의해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연관검색어는 외환결제 리스크, 증권결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대체제.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랑 셔츠, 어느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의 가격 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 증가를 초래할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비싸진 삼겹살 대신에 닭고기 구매했으면 이들 두 상품은 서로 대체제입니다. 다만 이 같은 구분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 행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연관검색어는 호환제가 있습니다. 자, 대출금 출자 전환. 8번째,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을 동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기능을 높여서 경영 정상화 후 배당을 받거나 주식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 비율 하락과 원리금 사환부담 감소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자 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도산 위험이 금융기관에 전가돼서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채권이랑 기업의 주식이랑 교환하는 게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되는 것. 대출금 출자 전환.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대출 채권 분할 매각. 채권을 분할로 매각을 한다는 것 같은데, 대출 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대출 채권 분할 매각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유지한 채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서 참가자가 대출 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한테 원리금 회수하는 경우에는 하나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있어서 채무자에게 대출 채권 분할 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대출 채권 분할 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게 대출 채권 분할 매각. 자,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있다. 채무자에게 대출 채권 분할 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제 마지막 18차 마지막 더블 딥. 경기가 두 번 떨어진다는 뜻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 침체로 접어든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더블 딥이랑 같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2001년 미국 모건 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가 미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 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경기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보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석유 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년 1월부터 7월 침체에 빠졌으나 이후 1981년 4분의 1분기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 따라서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 침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연간 검색어 경기 동향지수, 경기 확산지수가 있습니다. 이상 18-2차까지 마무리해서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180개까지 마스터는 아니고 그냥 익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덕적 회의 19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